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손에 잡히는 기후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지역의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은 미국의 데스밸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밸리를 PD님이 여러 번 해주셨어요. 그렇죠. 워낙 예. 상징적인 곳이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 여기는 이제 그 희한하잖아요. 이렇게 분지잖아요. 네. 분지고 그래서 보면 바다, 그러니까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물이 고여 있을 것 고이구나. 같은데 네. 늘 말라 있잖아요. 아. 소금이라서.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여기는 너무 더워서 이 물이 유입되는 양보다 증발량이 너무 많아서 있는 건 소금밖에 없다. 소금 사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데스밸리 소금 사막에서 지금 싫어합니다. 네. 카약을 타고 뱃놀이를 하고 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건가요? 예, 오. 지금 사진 박진희 PD가 아마 띄워 주실 겁니다. 보이는 네. 라디오에 이 사진 한 장을 띄워 주실 텐데요. 이 호수로 변한 데스밸리 배드워터 분지의 사진인데 지금 카약을 타고 이게 호수인가 데스밸리인가 이 미 국립공원관리청 직원이 찍어서 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이거 놀라운데요. 여기 너무 건조하고 뜨거운 지역인데 예. 저 사진 지금 떴는데 예, 와 예, 저게 데스밸리입니다. 5대5 같아요. 네, 5대5. 누가 믿으시겠어요? 저게 데스밸리라고. 네. 인터뷰도 나옵니다. 고요하고 정말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거죠. 데스밸리 국립공원 관리인 애비 윈즈의 말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땅 소금 사막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국립공원에 거대한 허리케인이 몰려온 뒤에 광대한 호수가 만들어졌다. 허리케인이 왔었구나. 네. 네. 지난 21일 LA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계절에 맞지 않게 허리케인 힐러리가 남부 캘리포니아를 강타를 했는데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데스밸리에도 대홍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건조하고 딱딱한 데스밸리 국립공원을 극적으로 변형시켰고 이 호수에 만들어진 호수의 크기가 이 인공위성에서도 쉽게 관측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2배 크기로 늘어났다. LA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데스밸리에 일시적으로 만들어낸 저 맨리 호수라고 불리는 이 호수가 네. 길이가 6마일이고 너비가 3마일,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2피트 깊이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겨울에 그나마 데스밸리가 좀 온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왔겠네. 데스밸리에서 물놀이 한대 이래가지고 한 유튜버가 카약을 탄 주제 네. 그런 영상을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데스밸리 국립공원이 연평균 강수량이 50mm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와봤자 50mm인데 그런데 지금 얼마나 왔길래 저렇게. 하루에 55mm가 하루 동안 내렸고요. 허리케인 힐러리가 왔을 때. 그다음에 최근에 또 2월 4일에서 7일 사이에 38mm가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만에 1년치 비가 2번이 큰 비가 왔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 아이들 데리고 카약을 안 타더라도 저기서 하고 있는. 저기가 어디냐면은 데스밸리 중에서도 가장 뜨겁다는 배드워터 분지입니다. 네. 가장 이렇게 세상에서 낮은 땅. 그래서 소금밖에 없던 저곳이 지금 물놀이 장소로 물이 바뀌어 흑색으로 보이는 게 진짜 사막에서 온 물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은 처음 깊은 비가 왔을 곳이고. 때. 근데 이게 바다로 흘러가질 못하니까 물이 빠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흙탕물로 이제 계속 저렇게 되는 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쏟아진 비가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카약을 탈 만한 호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해발 86m로 북미에서 가장 고도가 낮은 곳입니다. 여기가. 네. 그래서 미국 국립공원 관리자들도 기가 막혀가지고 일반적으로 여기는 유입되는 물의 양보다 증발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호수가 생길 수 없는 곳인데 증발이 안 되는 거죠. 물이 너무 많이 왔다. 예, 비가 너무 많이 왔다. 그 영상 사진에 이어서 인공위성 사진을 한 장 또 보여드릴게요. 네. 나사가 인공위성 사진 데스밸리를 우주에서 찍었습니다. 네.
인공위성 사진을 지금 박진희 PD가 띄워드릴 건데 이 사진을 보시면 제일 왼쪽에 그러니까 인공위성 사진이 세 컷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작년 연말 사진, 가운데가 올해 초 사진, 네. 그리고 오른쪽이 최근 사진. 이렇게 지금 사진이 오류가 나서 안 뜬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걸 말씀으로만 설명드리면 네. 이 인공위성 나중에 저희가 오늘의 기후 밴드에 띄워드릴게요. 밴드예요.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주 위에서도 점점 호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가 갑자기 와서 빠지지 못한다. 아, 계속 고여 있는. 예. 그래서 한겨울에 데스밸리에 지금 한 3,500명 정도 관광객이 몰려가지고 네. 이 데스밸리 직원들은 가장 바쁜 시즌을 보이고 있다. 지금 카약 타러 모이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서 웃지 못할 그 국립공원에서는 안내 정보를 내보내는데 네. 그대로 읽어볼게요. 데스밸리 안에는 카약을 대여하는 장소가 없사오니 카약을 타실 분들은 직접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뭐야 도대체. 네. 이 데스밸리에 늘 건조한 지역이 역사적으로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1만 년 전 빙하기 때는 1만 년 전이요. 예, 빙하기 때는 실제로 맨리라고 하는 거대한 호수가 이 배드워터 유역을 가로질러 뻗어 있었고 그 깊이가 600피트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거의 뭐 백록담 같은 그런 깊이죠. 이게 이제 빙하기 때 사라졌는데 더 작은 버전이 3,000년 전 소빙기로 알려진 기간 동안 호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때 나타났던 호수의 이름을 따서 지금 생긴 호수의 이름을 저 맨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후 위기로 또 빙하기, 소빙기가 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점도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떤 일이어서 이렇게 벌어진 건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는 어떤 사연인가요? 청취자들이 직접 보내오신 기후톡파원 사연을 오늘부터는 예, 지금 이 시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OBS 라디오 단독이죠. 청취자들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보내주시니까요. 기후 실천 체험기를 보내주셔도 되고 또는 해외 또는 국내외 어디서든 보고 들은 기후위기 이야기를 오늘의 기후로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께 연천군에서 드리는 남토북수 연천쌀 10kg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김현정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장님께서 보내오신 사연인데요. 텀블러 문화에 대한 단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텀블러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기후 위기에 중요한 대응인 것처럼 얘기가 가장 되죠. 쉽고 또 대중적이고 네. 바로 할 수 있는. 그런데 텀블러 수집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면서 텀블러 자체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버려두거나 쌓여두거나 이렇게 또 버리면 이게 또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아하, 시리즈로 나오거든요. 요즘 텀블러 그럼 예. 사 모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국감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텀블러를 했건만 네. 그 모 대기업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는 텀블러 팔아서 오히려 수익이 많을 정도로 그래서 다양한 텀블러 너무 많은 텀블러를 찍어 팔아서 네. 이게 좀 환경을 위해서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오히려 탄소 배출을 한다. 그런 가운데 텀블러 문화에 대한 글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문득 텀블러를 항상 들고 다니는 이 문화가 당연해야 할까 생각해 본다. 나는 길을 다니면서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테이크아웃 때만 텀블러가 필요한데 이 경우도 사실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렀을 때 정도라고나 할까? 카페에서는 잔에 음료를 달라고 요청한다. 음식점에서는 물컵으로 종이컵이 나오면 식후 밥그릇에 물을 마신다. 사실 카페나 식당이나 기관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종이컵을 사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일회용 컵 사용 제로화 정책이 시민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은 가방이 무거워서 텀블러를 집에 두고 간다. 챙겨왔어야 했어라고 후회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렇네요. 일회용 컵 사용을 안 한다면은 저희가 텀블러를 이렇게 여러 개를 준비를 하고 들고 다니고 할 일이 없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선도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게 네. 일회용 컵 보증제라는 시스템. 그러니까 마치 자판기처럼 네. 일회용 컵을 정 필요해서 사게 된 경우에는
이 보증금처럼 뭐 100원, 200원 이렇게 딱 맡겨놓고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네. 그런 시스템을 설계를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하다 보니까 시행이 되네 마네 좀 지지부진한 것들이 있죠. 이것도 유예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요거를 위한 전문 기관도 사실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다이내믹 코리아잖아요. 네. 한번 시작해서 정말 전 세계 모범이 될 만한 일회용컵 제로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띄웁니다. 네. 오늘 추천하실 곡은요? 데스밸리의 뱃놀이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DJ DOC의 뱃놀이라는 노래로 화답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카약 띄워라, 뱃놀이. 데스밸리.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음악 듣고 4부에서 뵐게요.